안녕하세요. 캐나다 밴쿠버 해피맘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는 폭설로 인해서 저희 집안에 일이 좀 많았습니다. 게다가 이제 지난주, 이번 주 계속 폭설 때문에 이제 제가 상담하실 분들 또 제 개인적으로 볼 일들 이렇게 미루는 바람에 이번 주 내내 상담 계속하고 방금 전까지 이 상담 전화 받고 여러분들은 정말 오시고 싶은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보면은. 그래서 인제 그 상담을 하다가 제가 '이 내용을 꼭 빨리 전해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좀 요약 정리해서 보내 드리려고 제가 오랜만에 나왔죠. 일이 많았어요 진짜. 그리고 매일 지금 이 상담하러 오시는 분 또 전화 오시는 분 이래 가지고 다 공통적인 게 이렇게 상담까지 하실 정도의 절박한 사연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사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인제 곧 출발하려고 그러는데 긴가민가하고 불안하고 그래서 저랑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아직도 제가 많이 느껴요. 아 내가 여기 현실적으로 지금 정착 못 하신 분들 또 이민해서 살고 계신 분들 지금 또 진행하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의 그 맞닥뜨리는 어떤 문제들 현실의 힘든 점들 이런 것들을 제가 사례를 들어가면서 이렇게 알려드리면 여러분은 그거를 정말 실감나게 만약에 영어가 안 돼서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 그거를 실감나게 자신의 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엄마 혼자 아이들 데리고 오면 어떤 현실이 있다는 것도 영상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냥 아 듣고서 '저게 남의 일이야. 나는 해당 사항이 없어.' 그러면 큰일 나요. 여러분 제가 영상 보내 드린 거는 모두 지금 제 영상 보시는 분 각자에게 그 준비가 안 되고 여기 오게 되면은 모두가 다 맞닥뜨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슴으로 받아들이시고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이렇게 준비를 하나씩 해 오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제가 처음부터 강조하지만 이게 영어 안 되고 돈도 없고 기술도 없으면 제가 여기서 힘들게 고생하는 분 사례 많이 올렸잖아요. 그대로 여러분 됩니다.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옛날에도 힘들었지만. 제가 상담 받을 때 느끼는 게 제 영상을 그냥 보시기만 하고 가슴으로 안 느끼고 계시는구나. 이거를 많이 느껴서 지금 보시는 분들 정말 가슴 깊이 보시고 이민은 좋은 정보, 좋은 곳이라고 해서 내가 가서 사라지는 거 절대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한국에는 인터넷도 빠르고 빨리빨리 되고 뭐 적당히 해도 살 수 있고 좀 쉽게 쉽게 살 수 있고 뭐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한국을 만약에 간다고 이렇게 상상하고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실 겁니까? "현실에 와 봐라." 이러잖아요. 똑같아요. 여기 현실은 제가 지금 리얼하게 보내 드린 거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아유 캐나다 가면 교육 방식도 좋고 공기도 좋고 뭐 사람도 친절하고 그러는데 현실은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다르고 내 능력이 어느 정도 됐을 때 그 현실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러고 멀리 계신 분들도 그러고 제 영상을 보실 때는 아주 리얼하게 받아들이시고 준비를 정말 철저히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최근에 상담하면서 한 두 달 전부터 이게 참 신기한 거는 상담 내용들이 이렇게 같이 모여요. 최근에 상담들은 거의 인제 고1, 2, 3, 고2, 고3 때 갈등하고 극단적인 선택한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저도 아이 둘을 키웠잖아요. 저희 집에도 있었습니다. 이거 우리 애들이 안 보기를 바라는데 아이들이 힘들고 친구 문제든 뭐 가족 문제든 아니면 지 개인적인 성격의 문제든 간에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는요 신호를 합니다. "엄마 나 이래. 나 힘들어. 엄마 왜 그래? 엄마 좀 그러지 마." 이거를 우리가 부모들이 거의 무시를 해요. 무시를 하고 왜? 내 살기 바쁘니까. 나도 힘들고 바쁜데 그냥 나만 열심히 살면 쟤는 알아서 따라서 와 주겠지. 이런 믿음 하에 방치를 하게 됩니다. 아이들은요. 제가 전에 영상에도 말했어요. 지금 특히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계신 분들은 모르실 건데 이거 분명히 고등학교 때쯤 되면 모두에게 닥칠 일입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 지금 고등학생에 들고 계시는 분들 아니면은 인제 유학으로 보냈는데 "엄마 나 학교 도저히 못 다니겠어." 고 퇴학하신 분들도 계시고 공통적인 이 사례들을 보면은요. 유학으로 보낸 아이들은 친인척에 맡겨진 아이거나 홈스테이에 있거나 적응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적응 안 된 아이들은 100% 언제 강하게 저항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면 고2, 고3 때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요. 고등학교 졸업을 해야 되는데 여기 시스템이 고2 부터 갑자기 어려워지면서 고3 까지 딱 가 보니까 도저히 못 따라가겠는 거야. 근데 심리적으로도 너무 힘들어. 아직 적응이 안 돼 있어. 자신감이 없어. 그러면 어떡해요?
고등학교도 졸업하는 아이가 되는 것보다 그전에 자퇴를 하거나 어떻게 다른 선택을 해서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도망가고 싶고 탈출하고 싶은데 얘들이 돈이 있어? 갈 데가 있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해요? 약 먹어 버려요 그냥 진짜. 그야말로 아휴 선생님 내가 이렇게 제 제목에서 보셨지만 저의 이야기고 여러분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랑 와서 상담하신 분 이 자식 얘기하면서 애들 때문에 유학 오고 이민 오려고 하는데 그냥 서럽고 너무너무 이게 일치가 되다 보니까 펑펑 울면서 상담을 한 적이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를 너무 모르고 오셔서 그래요. 너무 모르고 오시고 또 인제 아이들 유학으로 보낸 경우는 본인이 적응이 안 됐죠. 왜냐하면 지가 가서 온다거나 부모가 억지로 보냈다거나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아무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애가 막상 왔는데 친구도 잘 못 사귄다거나 아니면 그 홈스테이 주인이나 친인척 간에 불화가 생기면은 극도로 아이들이 불안해집니다. 왜요? 어른이 아니잖아요. 불안하면 애들은 걷잡을 수가 없어요. 이 정체성이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거기서 탈출하고 싶은데 엄마가 멀리 있어. 아니면 엄마가 옆에 있어도 실제로 유학으로 아이 데리고 온 집들은요. 뭐가 문제냐면은 2-3년 만에 돈이 다 동이 나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도 안 된 상태에서 막 식당이 뭐 허드렛 일을 하다 보니까 아이 돌볼 캘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애가 어떻게 적응하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지를 못해요. 그 와중에서도 친인척을 전전긍긍한다거나 이 가족 간의 화합이 안 되고 부부 중에 누가 또 아이들한테 이렇게 고생하고 힘든데 너는 왜 공부를 안 하니? 너는 하면 된다." 막 밀어붙이기만 하고 실질적으로 아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는지도 전혀 모릅니다. 왜? 들을 귀가 없어요. 왜? 내가 힘드니까. 그래서 이래저래 아이들 자칫 힘들든 부모가 힘들든 이 사이에서 깨지는 건 자식이야. 근데 여러분 뭐 때문에 와요? 자식 때문에 오잖아요. 자식 때문에 오는데 자식이 왔으면 그 아이들의 말을 기울이면서 행복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른이 여기서 적응할 만큼 힘들듯이 아이들도 똑같이 힘든 상황이 발생할 때 돈 떨어지고 애는 고등학교 졸업 못하고 있고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처음에 여러분들 저한테 연락 올 때 굉장히 정말 나도 정말 듣다 보면 눈물이 펑펑 나고 여러분도 눈물 펑펑 흘려서 막 울면서 하소연을 합니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왜요? 아이들한테만 집중하고 있고 내 힘든 상황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확 바꿔야 되는데 여러분 제발 바꿀 마음이 없으면 오시면 안 돼요. 왜요? 변하지 않으면 여기를 이해를 못하고 아이도 여기 적응 안 돼. 어른이 적응이 안 되는데 아이가 어떻게 적응이 돼요? 어른이 와서 확 변해 버려야 되고 그러면은 아이들도 따라서 변합니다. 엄마 아빠가 우울하고 힘들면요. 아이도 똑같이 우울하고 힘들어진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예외로 정말 하느님을 믿고 온전히 기쁘게 정말 신나게 살 수 있는 부모부터 그렇게 무장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요. 이 현실은 굉장히 무겁고 어렵습니다. 이때 여러분 명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완전히 변해야 되는데 아이들한테 초점을 한국에서 편하게 그냥 막 이렇게 스파르타식으로 가르치고 알아서 이렇게 밀어붙이는 이거는 완전히 벗어나셔야 되고 아이가 여기서 뭐가 힘든지 뭐가 어려운지 이렇게 귀담아 들으시고 같이 비판을 하시면 안 돼요. 어떤 얘기를 듣든지 간에 "그래 네가 힘들구나. 그래 엄마가 있어. 괜찮아, 괜찮아. 그래 힘들어? 우리 드라이브하고 산책이나 하자." 이러면서 기분을 한 마음으로 동화시켜 주고 들어 주고 이게 발산할 수 있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아이들이 꾹 누르고 누르다가 그거를 아이들은 절대 엄마 아빠가 안 들어 주면 표현하다가 포기를 해요. 왜요? 엄마 아빠도 힘드니까. 애들 착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속속속 이렇게 하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이 언제 폭발하냐? 고2, 고3 때 폭발하는 이유가 있어요. 미래가 불투명한 거야. 지금 나도 힘든데 더 무서운 거야.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데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아이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근데 지금 고2, 고3 인데 어려움에 처하신 여기 현지에 계시는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내가 다 내려놓고 아이들 귀를 기울여 줘야 돼요. "그래 힘들어? 그럼 하지 마.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고등학교 졸업 못하면 어떠냐고요." 제발 막 거기에 목매달지 마세요. 기가 막혀요 요즘 아이들이. 부모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대학 무조건 졸업해야 된다. 무조건 가야 된다." 그러니까는 현실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데도 대학 가야 된다고 이러고 있는 애들도 여기 꽤 있어. 나 기가 막혀 정말로. 어른이 아이를 죽이는 거야 정말 이거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어차피 그 아이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발버둥을 치고 죽고 싶다고 그러면 이 아이는 절대 못합니다. 왜요? 무서워서 못해. 부모도 안 알아주고 캐나다가 알아주냐고요.
친구가 알아주냐고 여기서. 아무도 안 알아줘. 한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극단적인 선택한 아이들은 왜 그래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사람은요, 알아서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 자신도 제어 못할 너무너무 답답하고 막 화날 때가 있어. 그거를 누가 해 줘야 되겠냐고. 누가? 여러분이 해 주셔야 돼. 엄마 아빠가 해 줘야 돼. 근데 엄마 아빠가 안 받아주고 "나 바빠." "야 나는 다 했어.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해." 절대 못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못하겠다고 힘들겠다고 중도에 포기하겠다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시는지 아세요? 내가 포기를 먼저 해야 돼. 아이를 편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내가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한 마음이 돼 주겠다는 걸로 일치를 하면서 내가 전에 가졌던 내가 어떻게 이 아이를 이뻐해 주고 내가 얼마만큼 얘한테 투자를 하고 내가 어떻게 기대를 하고 너는 할 수 있다 무조건 몰아붙이는 식에서 완전히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새롭게 내가 변해서 아이를 보면서 "그래? 네가 힘드니? 아 그래? 그럼 좀 쉬었다 하자." 여러분 한 달 두 달 쉬어도 아무 문제 없거든요. 쉬어서 애가 프레시 에어 마시면서 생각이 확 바뀔 때까지 옆에서 어떻게 막 용기만 해 주고 "내 자식 사랑한다." 눈 맞춰 주면서 왜 아이들은요 힘들고 어려우면 눈부터 피합니다. 여러분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때 내가 사랑스러운 눈으로 마지못해 짜증 나서 이러는 눈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눈으로 똑바로 보면서 "괜찮아. 넌 내 새끼야. 내가 너 어렸을 때 태어날 때 얼마나 이뻤는 줄 아니." 진짜 저도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좀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애기 사진을 앞에 갖다 놓고 네가 이렇게 이뻤단다. 그래 내가 나중에 정신 차리고 써먹은 방법이에요 이거는. 근데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이한테 초점을 맞추고 네가 얼마나 예쁘고 내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아 나는 그 얘기가 내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으면 좋겠다.' 우리 엄마들 다 똑같잖아요 그 마음. 그런 마음으로 정말 내가 사랑하는 그때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아이들 말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기울여 주고 눈을 바라보고 사랑하고 아이가 좋아하는 걸 아세요. 영화 보러 가자 뭐 영화 보고 단 1 시간이라도 시간을 내셔야 돼. 그리고 얘기를 들어 주고 걔가 취미가 뭔지 뭘 좋아하는지 자꾸 내가 관심을 기울이고 걔하고 놀아 주려고 막 하다 보면 아이가 "됐어. 싫어. 말 안 해." 이러다가 어느 순간에 끊임없이 내가 사랑을 주잖아요.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그래 엄마 내가 해 볼까?" 우리 아이도 내가 관심 없고 내가 공부만 하고 내일만 했잖아요. 그러는 중에 애가 상처가 너무 많았던 거야. 힘들었던 거야. 그러니까 어느 순간 말을 안 해. 그래서 안 되겠어. 내가 가서 "뭘 할까? 뭐 할까?" 뭐 할까 그러니까 애가 락 클라이밍 이런 거 하고 싶대. 난 생각지도 않았는데 따라갔어요. 영화 보러 가고 싶대. 따라갔어요. 테니스 하고 싶대. 따라갔어요. 예? 기쁘게 이 속은 문드러 져도 저는 신앙이 있잖아요. '아 주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이 아이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는 행복한 걸 해 줘야 되겠구나.'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한테 초점을 맞추고 가니까 아이가 그때부터 밝아지고 나를 쳐다보고 운동도 하고 친구도 더 점점 사귀어지고 이래요. 어디서 자신감을 갖냐고요? 부모한테 자신감을 가져요. 절대 아이는 부모가 무섭거나 주눅들게 하거나 힘들게 하거나 사랑을 못 받고 왔다고 생각하면요. 온통 자신감도 다 잃어버리고요. 물론 독한 아이들은 좀 이성이 강하고 그런 애들은 오케이. 지가 막 가. 부모가 뭐라고 잔소리를 하든 학대를 하든 뭐든 가는 애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딱 알잖아요. 이 아이는 여리고 쉽게 상처받고 포기하기도 쉽고 다 때려치고 싶어 하고 이런 아이들은 바짝 귀를 기울이시고 지금부터 고2, 고3 되는 학생들 부모를 가지신 분은 대학에 초점 맞춰서 미쳐가지 마시고 그냥 보고 쪼끔만 잘해도 잘한다, 잘한다 그러고 어차피 대학 안 가려면 안 갑니다. 어차피 떨어지려면 떨어져요. 거기에 연연하지 말어. 내 자식이야, 내 자식. 내 자식이 잘 크고 건강하고 사랑하면서 사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어? 대학 가서 출세하면 뭔 소용인데 그 아이가 그렇게 해 주면 좋은데 안 된다고 얘가 발버둥을 치거든 다 포기하고 그냥 받아 주고 사랑으로 해 주고 고등학교 졸업 못하는데 "여기 졸업 못 해도 괜찮다." 그랬죠 제가. 애들도 하이스쿨 가면 되고 "못 해. 그냥 기술 배워." 다 방법 많아요. 제발 그 목매지 말어. 어? 고등학교에 목매고 대학교에 목매고 어떤 사회적 생각에 목매지 말고 내 자신에 목매지 말어. 나 자신도 딱 벗어나야 돼. 아이가 소중해서 이민까지 오시는 여러분이야. 아이가 소중해서 온갖 돈 다 보내 가지고 유학 보내는 여러분이야. 그런데 그 아이를 지키는 일을 해야지. 이게 궁지에 내몰리고 힘든 곳에 내몰려서 막 내보내는 게 맞냐고. 이러면 여러분 피토하는 현실을 본다 내가 지금. 나도 그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제발 아이들 내몰지 말고요. 지금 힘든 경우 있거든. 제발 지금부터 여러분 내 앞에서 내가 아이들 사랑하라고 그러면 "나 그런 말 못해요." 그러는데 "그러지 말어. 우리는 못할 게 한 가지도 없어. 따라하면 돼. 그냥 사랑한다 그러면 사랑해. 어? 안아주라면 그냥 안아주셔. 손해 볼 거 요만큼도 없어. 엄청난 사랑을 여러분이 도로 받는다. 그 아이는
정말 아름답게 변한다. 여러분, 엄마가 변해야 돼요. 엄마, 아빠가 변하는데 아빠들은 잘 안 변해? 냅둬. 엄마만 있으면 아이들은 살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이런 시기일수록 꼭 그렇게 해야 돼. 요번에 정말 내가 감동해서 같이 막 붙들고 울었는데, 울면서 불면서 길을 모르겠어요. 아이는 학교를 못 가요. 뭐 이런 전화가 많았었어요. 근데 내가 정말 사랑하라 그랬어요. 다 놓고, 그리고 꿈을 주라 그랬어. 학교 오케이. 노 프로블럼. 야, 우리 아무거나 해서 우리 식당을 차릴까? 미장원을 할까? 뭐 빵집 가게를 할까? 샌드위치 가게를 할까? 뭐든지 희망을 줘서 우리 한번 해 볼까? 막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사랑해 주고 절대 묻지 말고 부정적인 얘기 한마디 하지 마. 그러면 아이가 변해요. 어? 몇 달만 있으면 눈을 보고 매일 마주치고 사랑한다 그러면 아이가 눈을 마주칩니다. 엄마하고 눈이 마주치면 얘는 사회 가서 눈을 마주치고 피하질 않아요. 그리고 식당을 뭐든지 한다 그러면 아이는 거기에 맞춰서 왜 아이가 학교 다니면서 상처가 있었어. 공부할 때 장애가 있었어. 힘들었어. 근데 그 길로 계속 몰아봐. 얘는 미쳐버리는 거예요. 미치면은 그딴 선택을 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더 쉽고 간단하면서도 엄마랑 같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그래서 그걸 같이 하자. 해보자. 그러니까 아이가 변했대요. 그래서 아이가 음식도 만들고 뭐도 만들면서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변하고 있답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뻐요. 근데 이 엄마가 여기서 그동안 내가 같이 준비를 했어요. 어찌 됐든 준비를 하고 새로운 것에 출발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전혀 몰라요. 근데 곧 다른 지역으로 소도시로 인제 떠날 준비를 하고 그러니 이제 나랑 이렇게 어저께 집에서 맛있는 떡국도 먹고 이제 빠이 하는데, 괜히 그냥 이렇게 아픈 자식이 떠나는 것처럼 이 분이 이렇게 인제 곧 간다니까 마음이 너무, 그런데 마지막에 둘이 껴안고 있는데 저도 참 안 떨어져요. 이게 너무너무 그 표정이 마지막에 그냥 안고서 그냥 "고맙다. 감사하다. 고맙다. 감사하다."를 매 수십 번을 외치는데, 아휴, 또 희망이 생겼잖아요. 응. 이렇게 아프고 힘들 때 자식을 무조건 사랑해 줘야 돼요. 그리고 희망을 주고 "같이 뭐든지 해." 해서 아이를 살려놔야 돼요, 여러분. 혹시라도 이런 일을 지금 혹시 저한테 메일 안 줘도 영상만 보고도 아니면 간접적으로 "이웃이 이런 사람이 있거든." 꼭 얘기해 주세요. 제 영상 보여주시고 힘을 내고 같이 하면은 얼마든지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오실 분들, 이 제가 올리는 영상 정말 보고 있다가 힘들거든 또 꺼내 보세요. 반드시 여러분 오시면 여러분 살기 힘들고 고향 그립고 아이들하고 마음이 똑같이 갑니다. 제가 아이들하고 같이 왔기 때문에 비행기 오면 같이 한국 가고 싶고, 또 혼자 덩그러니 있으면 외로운 생각 같이 들고 그걸 교감하면서 아이들하고 같이 이민 적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인제는 추억이 됐는데, 항상 아이들하고 이렇게 같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같은 마음으로 힘든 거 몰아붙이지 마세요. 싫다는 거 너무 몰아붙이지 마세요. 그냥 "애가 힘들다. 어렵다." 지나가는 말로 해 들어도 귀 기울여서, 내가 해피 리스닝 하라 그랬죠. 귀 기울여서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아이를 놓치지 않아요. 아픈 상처, 애가 극단적인 생각이 나오면은 그때 가서 엄마들이 바뀌어. 왜 그때 가서 바뀌어요? 아프기 전에, 나쁜 선택하기 전에 내가 깨어나서 아이들을 부둥켜 안고 사랑해 주고 자신감을 만들어 주는 거는 엄마의 웃는 얼굴, 엄마의 사랑스러운 눈, 이걸 보면서 아이들은 바뀝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행히 저하고 인제 상담을 하고 이제 통화를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아이들 관계도 많이 좋아지고 이렇게 변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주변에서 제 영상 보면서 이렇게 변하는 스토리 있으면 댓글로도 많이 공유해 주세요. 왜냐면 지금 말도 못하고 끙끙 앓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제가 알아요. 그니까 누구나 이런 거는 다 겪고, 우리 인간 사회예요. 부끄러워할 것도 없고 창피할 것도 없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인생 살면서 어차피 겪어야 될 한순간이야.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이들 사랑하고 가족 간에 정말 사랑이 먼저입니다. 입장이 돼 주는 거. 못하면 못한 대로 이해해 주고 받아 주고 사랑해 주는 게 가족이에요. 별천지에 가서도 가족 간에 화합이 안 되고 사랑이 안 되면 다 필요 없는 거 아시죠? 혼자 뭐 할 건데요. 우리 사랑스러운 아이들 위해서 유학 보내고 아이들 위해서 이민 오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정말 바뀌어야 됩니다. 아이들에서 오셨다 그래 놓고 "왜 네 이거 못하냐 저거 못하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면 안 돼요. 오면 올수록 여러분 더 내려놓고 아이들을 더 사랑으로 품어주는 거를 하셔야지
안 됩니다. 그것만 잘하시게 되면 여러분 아이들 아무렇지 않아요. 성장 잘하고요. 정말 이 넓은 세계에서 알아서 자기네들에게 다 길 가고 행복한 이민생활을 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혹시라도 아프시고 지금 청소년들, 고등학생들 왜냐면 그때가 가장 어려워요. 학과목도 어려워지고 막 그 진로도 어둡고 이렇기 때문에 그때 어려운 그 상황에서 애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 잘 들어 주고 그때 온전히 아이와 일치해 준다는 거 그리고 같이 드라이브도 하고 여행도 하고 정말 함께 놀아 주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애가 다 나와요. 그리고 엄마가 놀아 주면 애들이 자신감이 생깁니다. 정말 힘이 생긴대요. 그래서 끝까지 우리 아이들 우리가 지킵시다. 내가 아이는 지키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보호막이 돼서 내가 성장할 때까지 지켜줘서 잘 호월나락에 마지막에는 놓아 준다는 거. 우리 이거 알고 계시면은요. 절대 아이들 때문에 눈물 흘릴 일 없을 거예요. 또 다시 시작하시는 여러분들 힘내시고 다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항상 일이 막힐 때는 되는 것만 찾아서 제가 가라 그랬죠. 충분히 할 수 있으세요. 가다 보면 길이 나옵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세요.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또 만나요.